사과 안에 진짜 꿀 같은 게 보여요. 꿀사과.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먹는 보충제입니다. 요거 메뉴에 거는 유산균 1.5마리짜리고,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알파 리포산이라고 해서 항산화에 좋은 보충제. 그 다음에 카르니틴 2알, 이제 지방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먹고 이제 유산소를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지방을 연료로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거는 비타민 D 3000 IU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랑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차전자피 가루를 물에 탄 건데, 이 차전자피 가루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산균이랑 같이 먹게 되면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산균을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처음에 먹고 한 2, 3일은 효과를 보다가도 한 진짜 귀신같이 3, 4일이 지나버리면 또 효과가 없어지고 또 화장실을 못 가게 되고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먹은 이후로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화장실에 가고 있어요. 제 인생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61호의 반란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막 헬스장에서 아침 유산소를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유산소는 딱 45분만 탔고, 이제 보는 동안 웨이트는 저녁에 진행을 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그 웨이트 끝나고도 15분 더 유산소를 탈 예정입니다. 요즘 대회 준비 때문에 운동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침 유산소를 하기 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그리고 사과 이렇게 먹고 유산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서 오늘 자기 전까지 뭘 먹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 플랜이나 식단 플랜이 당장 이제 대회 준비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체지방 감량, 그 다음에 근육 보존,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항산화예요.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면 노화도 가속시키고 암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이 활성산소 농도를 어떤 검사에서 측정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게 정상 수치의 거의 8배 수준으로 너무 높게 나와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좀 신경을 써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랄까 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냥 특히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뭐 먹는 보충제며 그 다음에 챙기는 항산화 식품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식단 구성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배가 많이 고프네요. 일단 얼른 아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침으로는 제가 미역국을 먹을 예정인데, 이렇게 닭다리살 240g에 그다음 브로콜리, 당근, 컬리플라워, 야채 믹스를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돌아가는 동안 이렇게 미역도 불려줍니다. 이거 한 10분이면 다 불거든요. 그래서 다 불고 나면 이따가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씻어 먹어야 됩니다. 네,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미역도 다 헹궈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소금도 넉넉하게 쳤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도 한 스푼 넣었어요. 들깨가루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이렇게 따로 먹습니다. 사실 끓여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섞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 120g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까 준비한 미역국과 그다음 밥, 그리고 김치도 같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점심 때 같이 먹는 보충제가 있는데, 비타민 B, 그다음에 마그네슘과 셀레늄 이렇게 해서 챙겨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과 식초 한 10ml 정도랑 비타민 C 3g 같이 타서 이렇게 물에 타서 먹습니다. 일단 요 보충제 먼저 먹고 그다음에 식사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식단의 큰 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하루에 2000kcal씩 지금 현재는 먹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한 2300, 2400 정도로도 다이어트가 충분히 됐는데, 이제는 점점점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칼로리를 한 2000 정도로 줄여서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칼로리는 그래서 고정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160g으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그 탄수화물과 지방량을 좀 바꿔가면서 먹는데, 3일간은 탄수화물 150g, 요게 이제 저탄수화물 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탄수화물 200g, 그 다음에 다시 탄수화물 150g씩 두 번 이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300g으로 탄수화물을 올려서 먹게 돼요. 그럼 이제 딱 7일 사이클이 되거든요. 150, 150, 150, 200, 150, 150, 3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총 칼로리를 맞추기 위해서 지방량도 같이 이제 줄었다 늘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탄수화물을 150g 먹는 날이라서 상대적으로는 지방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기도 이제 지방이 좀 있는 닭다리살을 선택을 했고, 이따가 오후 간식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호박씨, 해바라기씨, 햄프씨도 이렇게 씨앗 종류들, 지방이 있는 음식들을 좀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단을 하는 이유는 탄수화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몸을 계속 혼란스럽게 해서 정체기가 좀 안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탄수화물 좀 덜 집어넣는 날에는 몸에 있는 글리코젠을 좀 소모시켜서 좀 소모시키고 체지방을 좀 연료로 쓰게끔 유도를 하고, 반대로 탄수화물을 조금 더 넣는 날은 다시 또 근육을 빵빵하게 채워 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몸에 계속 혼란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식단을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는 거의 3, 4주 가까이 왔던 정체기를 좀 뚫으면서 지금 체지방이 또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단법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나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0분 정도 됐는데, 원래는 이제 아침을 먹고 와서 좀 점심때쯤에 이거 두 번째 끼니를 한 번 더 먹는데, 지금 오늘은 2시에 미팅이 있어서 그 미팅 전에는 미팅 준비하고 막 하다가 방금 미팅이 끝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 먹을 음식은 이제 여기 보는 두유 요거트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 노란색은 템페예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인데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이라서 사실 장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야채 가루를 뿌려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야채, 뭐 과일들을 이 안에 다 올인원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좀 들어가 있고 뭐 각종 뭐 미네랄, 뭐 미량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겉보기엔 되게 맛없어 보이지만 꽤 맛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블루베리 100g, 그 다음에 햄프시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각각 15g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에 좋은 꿀도 10g 뿌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요거트랑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뭐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도 막 항산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그 한 수년간 피부에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지금도 있는데 막 이게 피부에 각질처럼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근데 이게 막 명확한 원인도 없어. 그래서 피부과를 가도 뭔가 치료는 해줘요. 뭐 광선 치료도 하고 뭐 바르는 약, 먹는 약 다 주는데, 이게 치료를 받으면 진짜 딱 그때뿐이야. 그래서 뭐 원래 심했던 정도가 뭐 한 5라고 하면, 뭐 치료를 잘 받으면 뭐 1이나 0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 좀 괜찮아졌다 하고 치료를 안 받는 순간 다시 한 7, 8 이상으로 원래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 받으면 한 5, 뭐 이 언저리에서 유지가 될 게, 치료를 받는 순간 치료를 끊으면 원래보다 자꾸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과 쌤한테 물어봐도 뭐 그냥 꾸준하게 치료받으라 그러고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이거는 그냥 피부만의 질환이 아니다. 뭐 바르고 이런다고 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 면역 체계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큰 병원에 어떤 면역 센터에 가서 좀 검사를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검사했던 게 지연성 알러지 검사, 그다음에 유기산 정량 분석 검사랑 또 기본적인 혈액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음식 중에서 알러지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지연성 알러지잖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당장 내가 막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그렇게 급성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한 몇 주 막 뭐 며칠 몇 주 이렇게 있다가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이제 내 몸에 있는 뭔가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막 피로감을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은은하게 계속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제가 먹고 있는 식단 중에서 엄청 많은 음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달걀, 그 다음에 계란이랑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 요거트, 뭐 유청 단백질은 거의 안 먹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알러지가 있었고 뭐 아몬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싹 다 이제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쌤이.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바꾸면서 식단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뭔가 끊는다고 해서 뭐 건선이 바로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뭔가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기산 정량 분석 검사는 소변 검사를 하는 건데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필요한 뭐 영양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게 비타민 B,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장 내에서도 어떤 특정 균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제로도 이제 뭐 비타민 B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챙겨 먹고 있는 상태고 그 이제 의사쌤이 그렇게 말을 해줘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활성산소 농도도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비타민 C도 챙겨 먹고 또 추가적으로 저도 알아보고 셀레늄이랑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 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항산화에 좋은 음식들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장 건강을 신경 쓴 이후에 피부가 제일 좋아졌다고 느꼈거든요. 그 건선이 실제로도 지금 치료를 안 받고 있는데 건선이 조금씩 계속 좋아져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악화되거나 유지될 뿐이었지. 근데 그 장 건강이 제가 지금 차전자피 가루랑 유산균을 같이 잘 챙겨 먹고 나서부터 이제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선 색깔이 점점 연해지더라고요. 피부 색깔이랑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좀 맞는 방향성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막 모든 걸 다 따라하진 않더라도 장 건강이랑 항산화 요 두 가지는 좀 키포인트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구실에서 퇴근을 하고 저녁 웨이트를 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칼로리가 있는 걸 기준으로는 마지막 끼니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밥 110g, 가자미쌀 200g, 그다음 아보카도 100g, 그리고 김치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고 꼭 저녁에는 이제 아보카도 100g을 식단에 꼭 추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사과 식초랑 비타민 C 이것도 점심 때 먹었던 거죠. 그랑 동일하게 먹고 이제 운동 가기 전이기 때문에 또 지방을 연료로 잘 쓸 수 있게끔 카르니틴 1000mg짜리를 하나를 먹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요거 사과 식초 같은 경우는 뭐 먹는 이유가 제가 아까 병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검사 결과를 보고 위액이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위액이 안 나오게 되면 이 단백질 소화하거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식초를 좀 식전에 먹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게 되면 이제 위를 자극해서 위액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몇 끼 섭취를 하고 있고 뭐 저는 뭐 체감이 되진 않아요. 막 뭔가 이거 먹었다고 해서 소화가 확 잘 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뭐 일단은 당장 위액이 안 나온다고 검사 결과가 그러니까 뭐 먹어서 나쁠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서 계속 꾸준하게 의사쌤 말 들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김치를 원래 본가에서 늘 가져다가 먹다가 김치가 본가에서도 다 떨어지고 저희 집에서도 다 떨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국산 그냥 괜찮은 리뷰 괜찮은 브랜드로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대 이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진짜 이 김치만큼은 맛있다.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맛있다 하는 김치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밥 다 먹었고 얼른 저녁 웨이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녀와서 제가 자기 전에 먹는 마지막 보충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깨 팔 운동까지 굴고 길게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운동 마치고 자기 전에 먹는 보충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는 거는 여기 이제 아까 그 오후 간식으로 보여드렸던 그 야채 가루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안 팔고 해외 아마존에서 직접 구매를 했는데 쿠팡에서 하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 파우더 먹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 야채 막 이것저것 다 들어간 올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채도 이것저것 다 들어있고 뭐 건강에 좋은 거 다 때려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눈 것처럼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크레아틴도 한 스푼. 한 스푼 하게 되면 약 5g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비트 분말. 비트 분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전자피 가루. 제 삼각대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미숙한 것 같은데 어디 갔노? 오케이. 이거 대참사를 할 것 같은데? 오우. 자, 차전자피 가루까지 네, 이렇게 해서 물에 타서 먹어줄 예정입니다. 네,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도 먹고 나서 수분 섭취를 되게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전자빛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얘네들이 이제 장 속에 들어가서 물이랑 만나게 되면 이 젤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물을 머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없으면 얘네들 효과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한 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물을 많이 잡아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동해서 그냥 운동하고 오자마자 바로 얘네들을 먹어주고 그다음 막 씻고 하는 사이에 이제 또 화장실 한번 갔다가 물도 더 먹고 그래서 물을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이걸 이렇게 물에 타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태아닌 요건 이제 하나에 200mg짜리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지연성 알러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유에 알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캡슐 형태의 보충제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베지터블 캡슐, 그러니까 베지 캡슐이라고 해서 그 어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캡슐로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닌이랑 같이 먹어줍니다. 이게 야채 가루가 겉보기에는 그냥 색깔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저 벌써 중독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 쑥떡에 보면 쑥 은은한 향이 나잖아요.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이 쑥떡도 좋아했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입술 색깔이 네, 그리고 아까 먹은 태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피가 우리가 흔히 교감신경을 올려준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먹게 되면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몸이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반대로 L테아닌이라고 하는 보충제는 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 얘네들이 부교감신경을 올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카페인이 올려놓은 교감신경을 줄여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거기랑 반대 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을 올려주기 때문에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약간 카페인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카페인을 먹거나 했을 때 되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커피랑 L테아닌을 같이 먹어주게 되면 좀 그런 부작용 없이 좀 잠 깨는 데 쓸 수는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아닌을 먹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도 또 특히나 밤에 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운동 수행 능력을 위해서 밤에 커피를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면에 좀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L테아닌을 같이 먹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 식단과 뭐 보충제 종류들까지 한번 담아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뭐 다음 영상에서든 댓글에서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 또한 막 보충제를 맹신하면서 많이 의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 보충제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막 몸에 활성산소 이런 것들도 막 항산화제를 때려 넣으면서 치료를 해야겠다 이거보다도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휴식이 중요하고 막 그런 것들이 기본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대회가 당장 있는데 뭐 냅다 막 몇 주 쉴 수는 없잖아요. 당장 대회가 3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보충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챙겨 먹고 있지만 지금 의사의 조언, 그 다음에 제 운동 플랜, 식단 플랜 도와주고 있는 그 코치의 조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챙겨 먹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식습관, 뭐 수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시즌이 끝나게 되면 막 보충제 이런 것들도 뭐 크레아틴을 제외하고는 아마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고 운동도 한 2주 정도 그냥 아예 푹 쉬어서 몸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61호의 반란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